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총덕수 교수님 저 제10판 신민법 강의 1549페이지 조합의 재산관계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절자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조합의 재산관계 1번은 조합재산, 양각 1번은 조합재산의 특수성. 조합은 단체성이 약하긴 하지만 단체로서 독자적인 경제 활동을 한다. 따라서 조합은 조합 자신의 재산, 즉 조합재산을 가진다. 이 조합재산은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의 개인재산과 분리 독립된 조합 자신의 고유한 재산이다. 그런데 조합에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아서 조합재산이 조합 자체에 귀속될 수는 없으며 그것은 모든 조합원에게 속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조합재산이 모든 조합원에게 어떤 모습으로 귀속하는가? 민법은 이를 조합원의 합의로 규정하고 있다. 처음에 50페이지 양가리본의 조합재산의 내용. 조합재산은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 출자 청구권, 조합의 업무 집행으로 취득한 재산, 조합재산에서 생긴 재산, 조합의 채무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금전을 출자하기로 한 조합원이 출자를 게을리한 때에는 지연이자 외에 손해를 배당하여야 한다. 금전 이외의 것으로 출자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채무재산의 일반은 지어야 한다. 조합원이 출자하기로 하는 권리가 조합재산으로 들으면 권리전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며 그러기 전에는 그 권리를 조합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특히 부동산은 출자하기로 한 경우에 그 부동산에 관한 조합원의 합의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한 부동산이 조합원의 합의에 속한다고 할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는 조합원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당연히 소유자로서 그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합이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도 합의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며 만약에 그 경우에 합의 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들 명의로 각 지분에 관하여 공유 등기를 한 때에는 조합이 각 소유자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 신탁을 한 것으로 보게 된다. (2번) 조합재산의 합의관계. 민법은 272조 제1항에서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합의로 한다고 하여 조합체가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체의 성격을 묻지 않고 언제나 합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규정이 조합계약에 의한 조합이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물론이다. 그런데 민법은 다른 한편으로 704조에서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의라고 규정하고 별개의 특별 규정도 두고 있다. 이들 중 704조는 없어도 무방하지만 있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의 특별 규정은 합의관계의 내용과 충돌이 되어 문제이다. 합의관계와 충돌의 해결 문제, 즉 기타 규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양가로 이건 합의관계, 반가로 이거는 물건의 합의. 조합재산을 이루는 물건은 모든 조합원의 합의로 된다. 그 결과 지분의 처분이 제한되고 분할이 금지된다. 우선 지분의 처분이 제한된다. 조합원의 지분에는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에 대한 것과 전체 조합원에 대한 것의 두 가지가 있다. 이들 중에 앞의 지분이 처분금지에 대해는 원문 규정이 있다. 그런데 그에 의하면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합의문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학설은 대체로 합의의 성질을 유리한 것이어서 1551페이지 적용이 없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뒤의 지분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지만 처분하지 못한다고 새긴다. 이 지분은 조합원의 지분에 수반하는 것이어서. 그것과 분리하여 처분할 성질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조합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되나 이는 허용에도 무방할 것이다. 판례는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과 분리하여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고 한다. 한편 판례에 따르면 조합계약의 동업지분을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의 전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신의 지분 전부를 일체로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그 약정에 의하여 그 지분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양가로 기억,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나 조합의 목적과 단체성에 비추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과 분리하여 그 지분만을 처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원의 지분을 양도하면 그로써 조합원의 지분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같은 조합원 지위의 변동은 조합원의 지분 양도 행위에 관한 약정으로서 바로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기은 이 사건 조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합에서의 동업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약정을 두고 있는데 이와 같은 조합계약에서 개괄적으로 조합원 지분의 양도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는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신의 지분 전부를 일체로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그 지분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까지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760조에 따라 조합원 수의 다수별로 업무집행자를 선임하고 업무집행 방법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 이 사건 조합에 있어서는 조합원 지분의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면 조합원의 수가 증가하게 되어 당초의 조합원 수를 전제로 한 조합의 의사결정 구조의 변경이 생기고 나아가 소수의 조합원은 그 지분을 다수의 제3자에게 분할 양도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의사결정 구조의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으므로 조합원 지분의 일부 양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합원 지분의 양도 가능성을 개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인 이 사건 약정만으로도 조합계약 당시 조합원들이 이와 같은 의사결정 구조의 변경 또는 왜곡을 가능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의사로서 그 지분의 일부의 양도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지분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조합원 지분의 일부가 협법하게 양도된 경우에 하나여 양도인이 그 양도 지분에 따른 자익권 외에 양도인이 보유하는 공익권과 별개의 완전한 공익권도 취득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판례 중요하고요.
합의자는 합의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의 분할도 개개 합의물의 분할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전원은 합의로 합의물의 분할할 수 있으며 1552페이지 조합이 해산되어 청산 절차가 끝난 후에 자녀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다. 분할을 하는 때에는 분할 외에 분할에 대한 규정을 규정한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 합의, 조합재산에 속하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모든 조합원에 준 합의로 된다. 그리고 이 재산권에 대한 처분, 지분 처분과 분할에 대해서는 물건의 합의에 대한 설명이 그대로 제공된다. 한편 조합이 부담하는 채무도 모든 조합원이 준 합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채권 채무가 조합원에게 합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이 가분급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청구할 수 없고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하여하며 추심한 것도 합의재산이 된다. 그리고 조합원 중에 1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그 조합원 개인은 집행 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관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조합과 상대방 사이의 채권인 조합원 각자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귀속하도록 하는 약정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비적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조합원 1인이 채무자의 경우에도 같다. 판례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의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에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 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조합원 중에 1인인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 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으로서는 보존행위로서 제3자의 이해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 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 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의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그 조합 재산을 집행 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고 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 집행자가 관한 조합 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 신탁을 받아 자기에게 소송을 수행할 수가 있다. 수급인인 6개의 회사가 공동협정서에 찾아봐 상호 출자하여 신축공사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을 약정한 경우에 그들 사이의 민법상 조합의 성립함으로 세무서장이 조합의 구성원인 한 개의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 이유로 6개 회사의 조합 재산인 등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처분한 것은 체납자 아닌 제3자의 소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 양가로 디귿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주거업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과 관련하여 공동주거업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1553페이지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인 공동주거업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약정은 명시적으로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주거업체의 구성원들이 기성, 대가 등을 공동주거업체의 구성원별로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공동주거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대금 채권을 공동주거업체의 구성원 각자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취득하기로 하는 구성원 상호간의 합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공동주거업체의 대표가 개정된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제11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에게 이와 같은 공사대금 채권의 구분 귀속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합의가 담긴 공동수급 협정서를
채점과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고 도급인이 별다른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제의를 수정한 다음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출자 지분의 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공사도급계약 운영요령과 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나 공동수급체 모든 구성원들의 각 지분 비율과 실제 시공 비율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달려볼 것은 아니다.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업체와 도급인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지분 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공사도급계약 자체에서 개별 구성원의 실제 공사 수행 여부나 정도를 지분 비율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취득을 조건으로 약정하거나 일부 구성원의 공사 미이행을 이유로 공동수급체로부터 탈퇴 제명하여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아예 상실되는 것으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구성원들은 실제 공사를 누가 어느 정도 수행하였는지에 상관없이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대금 채권 중 각자의 지분 비율로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하고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에 있어서는 실질적 기여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의 최종적 규정 여부는 도급인과는 무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내부의 정산일 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의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지분 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일부 구성원만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거나 일부 구성원이 그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자신의 지분 비율을 넘어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자체가 실제의 공사 비율에 따라 그에게 귀속한다고 할 수는 없다. 명가로 이번에 합의물의 처분 변경에 적용되는 규정 272조에 의하면 합의물의 보존행위는 합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합의물의 처분 변경에는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1554페이지 조합의 업무 집행 방법을 규정하는 706조에 의하면 업무 집행자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조합 업무의 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고 업무 집행자가 있고 구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들은 과반수로서 결정하고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 집행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 합의물의 처분 변경이 조합의 통상사무가 아니고 특별사무라면 거기에 있어서 충돌하는 두 규정이 적용되게 되어 문제이다. 이에 대해 학설은 방가로 맞아 1번 업무집행 조합원이 선임되어 있든 선임되어 있지 않든 언제나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 방가로 맞자 2번 합의물의 처분에는 제272조가 적용되고 제706조는 조합 업무의 내부적 수행 관계 및 대리권 수행관계를 규율하는 남자는 규율 대상이 다르다고 하면서 합의물의 처분에는 합의자 전원의 처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 2설이네요. 그럼 3설은 272조는
합의 일반에 관한 일반 규정이고 706조는 조합에만 국한된 특별 규정이어서 706조가 우선 적용돼야 하고 그 결과 조합의 업무의 내용이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물건의 처분 변경일 때에는 조합의 과반수를 결정한다는 견해예요. 제4설은 272조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없는 경우에 관한 특별구조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따로 없는 경우에 합의문의 처분 변경은 272조 업무에 의하여 조합원 전원의 합의를 필요로 하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에는 706조의 2항의 우선에 따라 과반수로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견해. 학설이 이 제목이 너무 기네요. 요마자 5번은 조합재산의 처분 변경이 조합 자체의 기본적 사항에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조합의 사업 목적에 벗어난 행위의 경우에는 272조 본문이 적용되고 그 밖의 것으로서 조합의 특별사항에 속하는 것인 경우에는 706조 이항이 적용된다. 네, 학설이 5개인데 학설 이름이 굉장히 길죠. 네. 그리고 판례는 이전에는 준합의와 관련하여 조합 채권의 양도와 면허권의 양도가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는 무효라고 하여 외견상 적어도 272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근래에는 조합재산의 처분 변경에 관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여 이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06조 양이 우선하여 적용 안 된다고 할 것이어서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과반수를 결정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과반수를 결정하며 업무집행자가 1인만 있는 경우에는 그 집행자가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한다. 판례.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조합의 업무집행에 조합원 전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조합재산의 처분 변경도 조합의 업무집행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의 통상사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사무에 관한 1555페이지 업무집행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는 것이고 조합재산의 처분 변경에 관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조합의 업무집행 방법에 관한 이와 같은 민법 규정은 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등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만 유효하다. 양가로 니은 민법 제272조에 따르면 합의물을 처분 또는 변경하면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합의물 가운데에도 조합재산의 경우에 그 처분, 변경에 관한 행위는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06조 이하의 민법 제272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재산의 처분 변경은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업무집행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며 업무집행자가 1인만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할 것이다. 사견으로 합의에 관한 272조 이하의 규정은 조합계약의 경우에만 적용되지 않고 사견으로 합의에 관한 271조 이하의 규정은 조합계약의 경우에만 적용되지 않고 발생 원인이 무엇이든 조합 시 합의에 널리 용된다. 따라서 그 규정은 일반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하여 조합계약에 관한 규정은 특별규정이다. 그리고 합의문의 처분 변경은 조합의 특별사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합의문의 처분 변경에는 706조가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생긴다. 결국 3설과 현재의 판례가 있다. 판례도 결국 3설이죠. 272조의 합의 위반에 관한 일반 규정이고 706조는 조합에만 되는 특별 규정이어서 706조가 우선 적용되며 그 결과 조합 업무의 내용이 조합 재산을 구성하는 물건의 처분 또는 변경인 때에는 조합원의 과반수를 결정하게 된다는 견해.
예, 학설 이름이 너무 긴데 학설 이름이 이게 공식적으로 나오면 그걸 부르고 아닐 경우에는 이걸 키워드 위주로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양가로 3번에 조합재산과 관련된 특별규정. 조합의 지분에 관한 합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 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리고 조합의 채무자가 그가 부담하는 채무와 조합원에 관한 채권을 상기하지 못한다. 예컨대 ABC 3인의 조합원에 구성된 조합에 대하여 3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D는 A에 대하여 2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 (20만원에) 관하여 상기할 수 없고 또 지분 비율에 의하여 A가 부담한 10만원에 대해서도 상기하지 못한다. 3번의 조합 채무에 대한 책임. 조합의 채무도 각 조합원의 채무와는 구별되어 모든 조합원에게 합의적으로 구속된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조합재산이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가 하면 각 조합원도 그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학설은 이 두 가지 책임을 어느 하나가 우선하지 않고 변촉이라고 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처음부터 각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양가를 1번에 조합재산에 대한 공동책임. 조합의 채권자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조합재산으로 변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1556페이지 채권자가 조합원 중에 1인일 때에도 같다. 조합원이 제3자의 조합에 관한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양가로 2번에 조합원의 개인재산에 의한 책임. 각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불안한 채무를 부담한다. 각 손실부담의 비율이 미리 조합계약에서 정해져 있으며 그에 따라서 채무를 부담한다. 각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때에는 같은 비율로 채무를 부담한다. 비율 특약이 있었더라도 채권 발생 당시에 조합 채권자가 그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조합원 중에 변제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조합 채무는 조합원들이 조합 재산에 의하여 합의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이고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합관계에 있어 그중 1인이 탈퇴하면 탈퇴자와의 사이의 조합관계는 종전된다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들이 합의에 속한 조합 재산을 남은 조합원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이 경우 조합 채권자는 전전 조합원에게 여전히 그 조합 채무 전부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양가론이은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 재산에 의한 공동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단위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가 상대로 하여 그 이행 해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한편 그 조합 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57조 1항을 적용하여 연대 책임을 인정함이 마땅하다고 볼 것이다.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조합 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 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에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전전 조합원들이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에 따라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환급하려 있는 그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의 전전 조합원들이 연대하여 탈퇴한 조합원에게 지분 환급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4번은 손익분배. 조합의 사업으로 생긴 이익과 손실은 각 조합원에게 기록된다. 그런데 어떤 비율로 언제 분배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1557페이지 양가를 1번에 손익분배의 비율. 손익분배의 비율은 조합계약에서 정할 수 있다. 그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자유이다. 이익은 모든 조합원에게 분배되어야 하나 손실은 일부의 조합원에게만 기속되어도 무하다. 민법은 손익분배 비율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관하여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이익분배와 손실부담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비율을 정할 때에는 그 비율은 둘 모두에 공통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둘 모두에 대하여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양가로 이번에 손익분배의 시기. 이는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것이 보통이나 정해진 바가 없으면 동그라미 1번에 영리 목적의 조합의 경우에는 업무집행 규정에 따라서 분배하여야 하고 동그라미 2번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 조합원의 합의에 의하여 또는 청산할 때 분배하여야 한다. 판례 건설 공동수급업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인 바 건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출자 의무를 불이행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조합원이 조합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한 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채권과 그 연체이자 채권, 그 밖에 손익배상 채권에서 조합원의 이익분배 청구권을 직접 상기할 수 있을 뿐이고 조합계약에 달리 출자 의무의 이행과 이익분배에 직접 연관시키는 특약을 두지 않는 한 출자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조합의 재산관계 아마 시험이 나오면 여기가 나오겠죠. 전문 판례 위주로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